우유 마시면 뼈가 튼튼해진다는 말, 다 거짓말입니다. 충격적이죠? 저도 처음엔 믿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30년간 뼈 건강과 칼슘 흡수를 연구하면서 끔찍한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우유만 믿고 20년을 마신 분들이 계단에서 한 번 넘어지자마자 고관절이 산산조각 났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유의 칼슘 흡수율은 겨우 30%입니다. 100을 먹으면 70은 그냥 소변으로 빠져나가 버려요. 그런데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이 사실을 모르세요. 매일 우유 2잔씩 마시면서 내 뼈는 안전하다고 착각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수많은 골절 사례를 분석하면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모두 우유에만 의존했다는 겁니다. 정작 칼슘 흡수율이 45%나 되는 음식들은 전혀 몰랐던 거죠. 이 음식들만 알았어도 뼈가 부러지는 일은 없었을 텐데 말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뼈는 조금씩 약해지고 있습니다. 무릎에 힘이 없으신가요? 허리가 자주 아프신가요? 그건 뼈에서 보내는 경고 신호예요. 지금 당장 바꾸지 않으면 내년 이맘때쯤엔 지팡이 없이는 걷기 힘들어질 수 있어요. 이 영상을 끝까지 안 보시면 정말 후회하실 겁니다. 왜냐고요? 5분 뒤에 나올 3가지 음식만 알아도 3개월 안에 골밀도가 올라가거든요. 72세에 골절됐던 분이 이 방법으로 1년 만에 완전히 회복했어요. 그런데 중간에 영상을 끄시면 그 비밀을 절대 못 아시는 겁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겨도 상관없으신 분들은 이 영상을 끄셔도 좋습니다. 평생 뼈 약해서 고생할 건가요? 아니면 딱 오늘 하루만 집중해서 해결책을 찾을 건가요? 선택은 여러분 몫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 뼈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우유보다 1.5배 잘 흡수되는 음식 3가지. 이것만 알면 됩니다. 병원 갈 필요도 없어요. 비싼 영양제 먹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마트에서 살 수 있는 이 3가지만 챙기면 뼈가 달라집니다. 근데 이걸 모르고 계속 우유만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10년 뒤 여러분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지팡이 짚고 천천히 걷는 모습, 아니면 활기차게 손주들이랑 공원 산책하는 모습. 이 둘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바로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느냐 안 보느냐입니다. 마지막 5분에 나오는 내용이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주변에 골절로 고생하시는 분 계시죠? 그분들 모두 이 비밀을 몰랐던 겁니다. 이제 여러분만이라도 알아가세요. 그리고 꼭 주변 분들한테도 알려주세요. 한 분이라도 더 골절의 고통에서 구할 수 있다면 제 평생 연구가 의미 있는 거니까요. 저희 어머니 친구분은 넘어지셨는데 다른 어르신이 그렇듯 엉덩이로 넘어지며 고관절에 금이 가셨어요. 그러다 보니 거의 움직이지 않으시고 집에만 오래 머무셨고 막내따님과 가족들이 상의하여 요양원으로 모셨어요. 가기 싫어하시는 모습이 역력해 저희 어머님도 많이 속상해 하셨습니다. 근데 불행히도 요양원으로 가신 지 단 하루 만에 사망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건 얼마 전 일어난 저희 어머님 지인 이야기이며 실화입니다. 너무나 불행이 아닐 수 없던 일이었어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지금 이 순간 뼈 건강 때문에 가장 걱정되는 게 뭔가요? 무릎인가요? 허리인가요? 아니면 손목인가요? 얼마 전 만난 72세 김정혜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김정혜님은 20년 넘게 우유를 하루도 거르지 않고 드셨다고 하셨어요. 뼈가 약해질까봐 정말 성실하게 챙기셨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계단을 내려오다가 살짝 미끄러지셨어요. 그 작은 충격에 고관절이 부러졌습니다. 검사 결과를 보고 김정혜님은 믿을 수가 없다고 하셨죠. 골밀도가 기준치보다 훨씬 낮게 나온 겁니다. 우유를 그렇게 열심히 마셨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김정혜님 뿐만 아니라 저도 처음엔 의아했어요. 분명히 칼슘은 충분히 드셨을 텐데 말이에요. 사실 저도 예전엔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칼슘만 많이 먹으면 뼈가 저절로 단단해질 거라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데이터를 깊이 파고들면서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우유의 칼슘 흡수율은 30% 남짓이었어요. 결국 100을 먹어도 70은 그냥 빠져나가 버린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나니 모든 게 설명이 됐어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어떤 분들은 우유를 마셔도 효과가 없는지, 반대로 어떤 음식이 정말 효과적인지 명확하게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그 후 김정혜님은 제가 알려드린 통깨, 깻잎, 뱅어포 루틴을 시작하셨어요. 아침에 밥 위에 통깨를 한 숟가락 뿌리고, 점심엔 깻잎 무침을 꼭 챙기고, 저녁엔 뱅어포를 간식처럼 드셨습니다. 3개월 뒤에 다시 검사를 받으셨는데 골밀도 수치가 눈에 띄게 올라갔어요. 김정혜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있었다니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거라고요. 그 변화가 저에게도 다시 한번 확신을 주었습니다. 올바른 음식을 선택하면 뼈는 분명히 반응한다는 걸요. 나이가 들어서 뼈가 약해지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부터라도 식습관을 바꾸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요. 뒤에 나올 실천 방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제 뼈 건강을 망치는 잘못된 습관부터 바로 잡아볼까요?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뼈를 진짜로 회복시키는 음식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통깨 한 숟가락에 90mg의 칼슘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양이냐면요. 하루에 통깨 3숟가락만 드셔도 우유 2잔에 해당하는 칼슘을 섭취할 수 있어요. 게다가 통깨의 칼슘 흡수율은 약 40%로 우유보다 10% 이상 높습니다. 국립농업과학원의 자료에서도 이 사실이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작은 알갱이 같지만 통깨는 정말 놀라운 음식입니다. 껍질째 먹기 때문에 칼슘이 고스란히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깐 참깨는 절대 안 됩니다. 껍질을 벗기면 칼슘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어요. 반드시 껍질이 붙어있는 통깨를 드셔야 해요. 72세 김정혜님은 아침마다 밥에 통깨 한 숟가락을 섞어 드시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별 차이를 못 느끼셨대요. 그런데 3개월 정도 지나니까 골밀도 검사에서 수치가 올라간 게 보였습니다. 김정혜님은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이렇게 효과적일 줄 몰랐다고 하셨어요. 실천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밥 지을 때 통깨를 한 숟가락 넣거나 시금치나 콩나물 무침에 통깨를 듬뿍 넣으면 돼요. 국이나 찌개에 살짝 뿌려도 고소한 맛이 더해지면서 칼슘도 보충됩니다. 김밥 만들 때도 통깨를 넣으면 아주 좋아요. 여러분은 평소에 통깨를 얼마나 활용하고 계신가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통깨를 잘 안 쓰시더라고요. 하지만 오늘부터는 꼭 챙겨보세요. 뼈 건강을 위한 가장 쉽고 효과적인 방법이니까요. 깻잎 10장에는 210mg의 칼슘이 들어있습니다. 통깨보다 훨씬 많은 양이죠. 그런데 깻잎의 진짜 장점은 따로 있어요. 칼슘 흡수율이 무려 45%나 됩니다. 녹색 채소 중에서 최상위권이에요. 게다가 비타민 K가 풍부해서 칼슘이 뼈에 잘 붙게 도와줍니다. 서울식품영양학회 조사에서도 깻잎의 흡수율이 특별히 높다는 게 확인됐어요. 깻잎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채소죠. 쌈으로도 먹고 무침으로도 먹는데 사실 깻잎은 뼈 건강에 최고의 음식입니다. 칼슘만 많은 게 아니라 그 칼슘이 우리 몸에 제대로 흡수되도록 돕는 영양소까지 다 들어있거든요. 68세 박영수님은 매일 점심마다 깻잎 무침을 챙겨 드셨어요. 처음엔 입맛이 없어서 억지로 드셨다고 해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나니까 허리 통증이 조금씩 사라지더래요. 3개월 뒤엔 아침에 일어날 때 느꼈던 뻐근함도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셨습니다. 박영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깻잎 하나로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다고요. 깨 15장을 진간장, 다진 마늘, 통깨, 들기름으로 무쳐서 하루에 한 접시만 드세요. 이것만으로도 하루 칼슘 권장량의 30%를 채울 수 있습니다. 밥 반찬으로도 좋고 국수에 곁들여 먹어도 아주 맛있어요.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깻잎 장아찌는 너무 짜게 절이지 마세요. 나트륨이 너무 많으면 오히려 칼슘이 빠져나갑니다. 간단한 양념으로 살짝만 묻혀서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깻잎을 냉동실에 보관하면 1년 내내 먹을 수 있으니까 한꺼번에 사서 얼려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은 깻잎을 반찬으로 자주 드시나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깻잎을 쌈으로만 먹고 반찬으론 잘 안 드시더라고요. 오늘부터는 깻잎 무침을 식탁에 올려보세요. 뼈가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뱅어포 20g, 그러니까 한 줌 정도의 400mg의 칼슘이 들어 있습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양이에요. 하루 칼슘 권장량의 절반을 한 번에 채울 수 있거든요. 뱅어포의 가장 큰 장점은 뼈째 먹는다는 겁니다. 생선뼈에 칼슘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데 뱅어포는 그걸 통째로 먹으니까 칼슘을 고스란히 섭취할 수 있어요. 한국영양정보원 보고서에 따르면 뱅어류의 칼슘 흡수율은 35% 정도입니다. 우유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이에요. 게다가 뱅어포에는 비타민 D가 풍부해서 칼슘이 우리 몸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비율이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실제 체내 이용률은 40% 가까이 된다고 봐야 해요. 70세 이선희님은 매일 반줌의 뱅거포를 구워서 드셨어요. 처음엔 비린내가 나서 좀 힘들었다고 해요. 그런데 에어프라이어로 바삭하게 구우니까 과자처럼 고소하게 먹을 수 있더래요. 1년 만에 골밀도 검사를 받았는데 수치가 10%나 올라갔습니다. 이선희님은 이렇게 간단한 간식으로 이렇게 큰 변화를 경험할 줄 몰랐다고 하셨어요. 실천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에어프라이어에 뱅어포를 넣고 180도에서 5분만 구우세요. 그럼 바삭바삭한 간식이 완성됩니다. 간식으로 먹기 싫으시면 마늘, 간장, 통깨를 넣고 볶아서 밥 반찬으로 드셔도 돼요. 김밥 재료로 넣어도 아주 좋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뱅어포는 나트륨 함량이 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줌 이상은 드시지 않는 게 좋아요. 특히 혈압이 높으신 분들은 양을 조절해야 합니다. 싱겁게 조리해서 드시거나 구워서 간식으로 드시는 게 가장 안전해요. 여러분은 생선 반찬 중에서 어떤 걸 가장 자주 드시나요? 멸치나 뱅어포 같은 작은 생선은 뼈째 먹을 수 있어서 칼슘 보충에 정말 좋습니다. 오늘부터 뱅어포를 식탁에 올려보세요. 간식으로도 좋고 반찬으로도 좋아요. 이렇게 세 가지 음식, 통깨, 깻잎, 뱅어포를 식단에 꾸준히 넣는 것만으로도 뼈는 분명히 반응합니다. 우유보다 흡수율이 높고 우리 식탁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음식들이에요. 매일 조금씩만 챙겨 드셔도 3개월 뒤에는 확실한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이제 칼슘 흡수를 더 잘 되게 하는 생활 습관을 알아볼까요? 음식만 잘 먹는다고 끝이 아니에요. 생활 속에서 조금만 신경 쓰면 칼슘 흡수율을 2배로 높일 수 있습니다. 비타민 D는 칼슘이 장에서 흡수될 때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비타민 D가 없으면 아무리 칼슘을 많이 먹어도 소용이 없어요. 그냥 몸 밖으로 빠져나가 버리거든요. 비타민 D를 가장 쉽게 얻는 방법은 햇볕을 쬐는 겁니다. 우리 피부가 자외선을 받으면 비타민 D를 스스로 만들어내요. 하루에 15분에서 20분 정도만 팔과 다리를 햇볕에 노출하면 충분합니다. 얼굴은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셔도 괜찮아요. 팔과 다리만 햇볕을 받으면 되니까요. 아침 10시에서 오후 3시 사이가 가장 좋은 시간대입니다. 이때 자외선이 가장 강해서 비타민 D 생성이 잘 되거든요.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창문을 사이에 두면 자외선이 차단돼서 효과가 줄어듭니다. 유리가 자외선을 막아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실내에서 창문 너머로 햇볕을 쬐는 건 소용이 없어요. 꼭 밖으로 나가서 직접 햇볕을 받으셔야 합니다. 베란다에 나가서 팔을 걷고 15분만 서 계셔도 충분해요. 오늘 마지막으로 햇빛을 쬐는 게 언젠가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실내에만 계시더라고요. 하루 15분만 밖에 나가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뼈가 달라집니다. 달걀 노른자, 고등어, 꽁치에는 비타민 D가 아주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햇볕 쬐는 게 힘드신 분들은 이런 음식으로 비타민 D를 보충할 수 있어요. 특히 등푸른 생선은 비타민 D의 보고라고 할 수 있죠. 고등어 한 토막에 하루 필요량의 80%가 들어있어요. 달걀은 매일 한 개씩 드시면 좋습니다. 노른자를 꼭 함께 드셔야 해요. 흰자만 먹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비타민 D는 노른자에만 들어있거든요. 고등어나 꽁치는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드시면 충분합니다. 생선을 자주 드시기 힘드시면 달걀이라도 매일 챙기세요.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기름에 튀기면 비타민 D가 손실됩니다. 고온에서 오래 조리하면 영양소가 파괴되거든요. 그래서 고등어는 튀기기보다는 찌거나 구워서 드시는 게 좋아요. 달걀도 삶거나 반숙으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일주일에 2번 생선 섭취 실천하고 계신가요? 생선이 비리다고 잘 안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조리법만 바꿔도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오늘부터 일주일에 2번은 꼭 생선을 식탁에 올려보세요. 레몬즙이나 식초 같은 산성 음식은 칼슘이 잘 녹아서 흡수되도록 돕습니다. 칼슘은 산성 환경에서 잘 용해되거든요. 그래서 칼슘이 많은 음식을 먹을 때 레몬즙이나 식초를 같이 먹으면 흡수율이 높아져요. 깻잎 무침에 식초를 넣거나 샐러드에 레몬 드레싱을 뿌리는 것만으로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식초는 요리할 때 살짝 넣으면 칼슘 흡수에 도움이 됩니다. 무침 요리에 식초 한 스푼, 국물 요리에 레몬즙 조금만 넣어도 충분해요. 신맛이 강하지 않게 살짝만 넣으면 맛도 좋아지고 영양 흡수도 잘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속이 약한 분들은 식초를 직접 마시면 안 됩니다. 위벽을 자극할 수 있거든요. 요리에만 활용하시고 식초를 물에 타서 마시는 건 피하세요. 레몬즙도 공복에 드시지 마시고 식후에 조금씩 드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은 어떤 산미 있는 음식을 좋아하시나요? 김치, 피클, 레몬, 식초 같은 음식들이 칼슘 흡수에 도움이 됩니다. 칼슘이 많은 음식과 함께 드시면 더 효과적이에요. 비타민C는 칼슘의 체내 이용률을 높여줍니다. 칼슘이 뼈로 잘 이동하고 뼈에 잘 붙도록 돕는 역할을 해요. 귤, 키위, 딸기, 파프리카에 비타민C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런 과일이나 채소를 식후에 먹으면 그 식사에서 섭취한 칼슘이 더 잘 흡수돼요. 비타민C는 열에 약해서 조리 과정에서 쉽게 파괴됩니다. 그래서 생으로 먹는 게 가장 좋아요. 과일은 깎아서 바로 드시고 파프리카나 양배추 같은 채소는 샐러드로 만들어서 생으로 드세요. 열을 가하지 않고 먹어야 비타민C를 온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식후에 귤 1개, 키위 1개만 드셔도 충분합니다. 간식으로 과일을 챙겨 드시는 것만으로도 칼슘 흡수율을 높일 수 있어요. 특히 통깨나 깻잎, 뱅어포를 드신 후에 과일을 먹으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오늘 비타민C 섭취하셨나요? 과일을 잘 안 드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하루에 과일 1~2개만 챙겨 드셔도 칼슘 흡수가 달라집니다. 냉장고에 귤이나 키위를 항상 준비해 두세요. 걷기나 계단 오르기 같은 운동은 뼈를 자극해서 뼈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체중을 지탱하는 운동이 뼈에 가장 좋아요. 앉아서 하는 운동보다 서서 하는 운동이 뼈 건강에 훨씬 효과적이거든요. 걸을 때 우리 뼈는 계속 자극을 받아요. 그 자극이 뼈를 더 강하게 만듭니다. 하루 30분 가벼운 산책부터 시작하세요. 처음부터 무리하게 많이 걸으실 필요 없어요. 집 근처를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속도는 중요하지 않아요. 꾸준히 걷는 게 중요해요. 일주일에 5번, 하루 30분씩만 걸으면 3개월 뒤에 뼈가 달라집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관절에 부담이 됩니다. 처음부터 등산이나 조깅을 하시면 무릎이나 발목이 다칠 수 있어요. 가볍게 걷는 것부터 시작해서 몸이 적응하면 조금씩 강도를 높이세요. 통증이 느껴지면 바로 쉬셔야 해요. 오늘 30분 걸으셨나요? 걷기는 뼈 건강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에 정말 좋습니다. 걷는 동안 햇볕도 쬐을 수 있으니까 일석이조죠. 오늘부터 하루 30분 걷기 꼭 실천해 보세요. 이렇게 생활 속 루틴을 조금만 바꿔도
뼈는 스스로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음식도 중요하지만 생활 습관도 똑같이 중요해요. 햇볕 쬐고 비타민 D 많은 음식 먹고 산성 음식과 비타민 C 과일 챙기고 매일 걷기만 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한번 더 짚어드리고 여러분이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유보다 더 잘 흡수되는 뼈 회복 음식 3가지를 알아봤습니다. 통깨, 깻잎, 뱅어포였죠. 많은 분들이 우유에만 의존하지만 이 3가지 음식은 칼슘 흡수율이 1.5배 이상 높아요. 같은 양을 먹어도 우리 몸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칼슘이 훨씬 많다는 뜻입니다. 우유의 칼슘 흡수율은 30% 정도지만 통깨는 40%, 깻잎은 45%, 뱅어포는 35%의 비타민 D까지 더해져서 실제 이용률이 40% 가까이 됩니다. 이 차이가 몇 개월, 몇 년 쌓이면 엄청난 차이로 나타나요. 그래서 우유만 믿고 계시면 안 됩니다.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골밀도가 떨어져서 작은 충격에도 골절이 생깁니다. 계단에서 살짝 미끄러지기만 해도 뼈가 부러질 수 있어요. 고관절이 부러지면 거동이 힘들어지고 회복하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한번 크게 다치면 회복이 정말 어려워요.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3개월 만에도 골밀도가 올라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허리 통증이 줄어들고 무릎에 힘이 생기고 아침에 일어날 때 뻐근함이 사라져요. 1년만 꾸준히 실천하면 골밀도가 10% 이상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직접 본 사례들이에요. 분명한 효과가 있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평생의 뼈를 지켜줍니다. 내일 아침엔 깻잎 무침을 해보세요. 모레엔 뱅어포를 구워서 간식으로 드셔보세요. 하나씩 천천히 시작하면 됩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3개월만 꾸준히 하면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햇볕 쬐기, 비타민 D 음식 먹기, 산성 음식과 비타민 C 과일 챙기기, 매일 걷기. 이것도 하나씩 더해가면 됩니다.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면 힘들어서 포기하게 돼요. 뼈 건강은 하루아침에 좋아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노력하면 분명히 달라져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그럼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